안녕하세요. 마키입니다. 이번에는 고향 창릉 공공 분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의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상반된 주장이죠. 특히 창릉 신도시를 두고 이런 논쟁이 더욱 뜨겁습니다.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한 평당 평균 2천만 원대 초반. 시장의 반응은 냉온탕을 오간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기대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존 고양시 구도심의 미래입니다. 구도심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는 많은 이들에게 판교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GTX 노선이 지나가고 서울과 가깝다는 점에서 말이죠. 하지만 과연 창릉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양주 왕숙 신도시입니다. 5만 4천 세대의 대규모 신도시죠. 창릉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을까요? 창릉 신도시가 정말 고양시의 판교가 될 수 있을까요? GTX 효과는 얼마나 클까요? 기존 고양시 구도심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창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를 근거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죠. 반면 일부는 주변 인프라 부족을 지적합니다. 고양시 구도심과의 관계, 남양주 왕숙과의 비교, 그리고 판교와의 유사점과 차이점까지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모두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창릉은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기존 구축 아파트 시장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일산과 원흥, 삼송 지역의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죠. 서울 외곽 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저평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격이 형성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울과 가깝고 교통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집값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분당이나 판교와 비교해보면 그 이유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그러다 보니 상권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 구도심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때 서울 서북부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오히려 은평 뉴타운이나 마포 등 서울 서부권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흥과 삼송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GTX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단순히 교통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GTX가 지나가는 모든 지역이 다 성공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고양시의 또 다른 문제는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입니다. 업무시설이나 산업단지가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이런 배드타운 특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죠. 고양시 아파트의 또 다른 특징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다는 점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실거주 선호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부에서는 GTX 개통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교통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의 자족 기능,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죠.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 아파트들의 준공 연식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죠. 이는 향후 노후화가 진행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양시 구도심의 저평가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구조와 기능의 문제,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단순히 창릉 신도시 개발이나 GTX 개통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기존 구축 아파트 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도심 아파트가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죠. 부동산 시장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동탄이 신도시가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 보죠.
기존 동탄 1 지역의 전세가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 수요가 신축으로 몰렸기 때문이죠. 고양시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창릉에 38,500세대의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대규모 신규 공급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수요가 신축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구축 아파트의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구축 아파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일산, 원흥, 삼송 지역의 많은 아파트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되죠. 기존 구축 아파트는 임대 수요마저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신도시 개발 사례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분당 신도시가 개발될 때 성남 구도심이 그랬고, 동탄이 신도시가 생길 때 동탄일이 그랬죠. 위례 신도시 개발 때도 인근 송파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세 수요가 빠져나가면 가격 하락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도 문제입니다. 창릉 신도시의 분양가가 공개되면서 이 격차가 더욱 뚜렷해졌죠.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커질수록 구축 아파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축 아파트가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고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중소형 단지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창릉 신도시 개발은 고양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구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런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릉을 제2의 판교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판교가 성공한 진짜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판교의 성공 비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족도시로서의 기능, 강남과의 뛰어난 접근성, 그리고 높은 인구 밀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판교는 테크노밸리를 통해 강력한 자족 기능을 갖췄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부터 수많은 스타트업까지 일자리가 넘쳐나죠. 이는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살아있는 도시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도 판교 성공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하철, 광역버스, 자가용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30분 내외 거리죠. 이는 업무지구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남양주 왕숙과 창릉의 비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규모 면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남양주 왕숙은 54,000세대, 창릉은 38,500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순수한 크기만 놓고 보면 왕숙이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 측면에서는 창릉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반면 왕숙은 상대적으로 서울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는 초기 정착과 발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두 신도시의 성격도 매우 다릅니다. 왕숙은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죠. 반면 창릉은 기존 고양시를 업그레이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왕숙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도시 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죠. 창릉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지만 구도심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업무지구 조성 계획도 두 지역의 큰 차이점입니다. 왕숙은 대규모 업무지구를 계획하고 있죠. 창릉도 업무지구를 계획하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왕숙에 비해 작습니다. 이는 미래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교통 인프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GTX가 지나가지만 세부적인 노선과 역사 위치에서 차이가 있죠. 창릉은 GTX A 노선, 왕숙은 GTX B 노선이 지나갑니다. 각각의 노선이 가진 특성이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신도시는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릉은 서울과의 근접성이, 왕숙은 규모의 경제가 강점이죠. 하지만 둘 다 판교의 성공 요소인 자족 기능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두 신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GTX가 지나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교통 호재의 한계가 잘 드러납니다. 동탄의 경우 GTX 호재로 단기적인 상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했던 것만큼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았죠. 창능역 GTX A 노선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입주가 시작되고 거주가 시작되면 교통 개선 외에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규 수요의 유입 가능성입니다. GTX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창릉으로 몰려올까요? 특히 젊은 층의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창릉 GTX역 주변 업무지구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업무시설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죠.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서울 출퇴근이 편해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탄이 그랬듯 단순한 베드타운으로는 한계가 있죠.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입니다. GTX 효과의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오히려 소외될 수 있죠. GTX는 광역철도입니다. 모든 지역을 정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지역 내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GTX가 지나가는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릉도 이런 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GTX 효과를 신중하게 평가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게 중론이죠. 실제 거주 가치를 높이는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GTX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교통이 편리해지는 건 분명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도시가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자족 기능, 생활 인프라, 교육 환경 등이 함께 갖춰져야 진정한 신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가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GTX라는 카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발전 요소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창릉 신도시 청약의 가장 큰 메리트는 분양가에 있습니다. 한 평당 2천만 원대 초반이라는 가격은 분명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실수요와 투자 각각의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창릉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GTX까지 들어오니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질 거죠. 게다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는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세가율 하락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죠. 신규 공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임대 수요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구축 아파트 거주자들은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사는 단지가 창릉 신도시 개발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죠. 특히 전세 수요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단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고양시 내에서도 살아남는 단지와 밀려나는 단지가 구분될 것입니다. 대형 브랜드 단지, 역세권 단지, 학군이 좋은 단지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죠. 반면 소규모 단지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청약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죠. 특히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는 투트랙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입지 선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GTX역과 가까운 곳, 업무지구와 인접한 곳, 학교나 상업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노려볼 만하죠. 이런 곳은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분양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주변 시세와의 격차,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 임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특히 투자 목적이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입주 시기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창릉 신도시는 단계별로 입주가 진행될 텐데 초기 입주와 후기 입주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창릉 청약은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특히 기존 고양시 거주자라면 본인의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창릉 신도시 S5, S6 블록의 청약 조건이 눈길을 끕니다. 다른 공공 분양과 달리 전매 제한이 없고
거주 의무도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물량이 배정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 거주자들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기회라는 뜻이죠. 하지만 당첨 후 입주까지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죠. 소득 요건도 다른 공공분양에 비해 완화된 편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허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140%까지도 가능하죠. 자산 요건도 있지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충족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청약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는 거죠. 한 사람이 당첨되면 다른 한 사람은 포기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당첨 확률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도 중요한 전략 포인트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핵심 요소죠. 특히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렇죠. 청약 시기 선택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단지부터 차례로 분양이 진행될 텐데 어느 단지를 노릴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하죠. 입지나 분양가, 입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이 없다는 점은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입주 전에 매각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약 준비 서류도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죠. 특히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덜 인기 있는 층이나 향을 노리는 겁니다. 대부분 선호하는 중간층, 남향만 고집하면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저층이나 북향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 전략의 핵심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입니다.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 어느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는지 언제쯤 입주하길 원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고양시의 저평가 문제, 이는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었죠. 도시의 구조적인 한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창릉 신도시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낙관은 금물이죠. 기존 고양시 구도심과의 관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릉이 구도심을 흡수하며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신도시로 성장할 것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 청약에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것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창릉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양시에서 살아남을 구축 아파트는 어떤 곳일까요? GTX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창릉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